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언어 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언어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 피해를 당했다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언어 폭력 관련해 가지고 학교 폭력도 이슈가 물론 되고 있지만 그 관련돼서 언어 폭력도 학교 폭력 중 언어 폭력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외엔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언어 폭력 같은 경우는 요런 데 해당하겠죠. 명예훼손, 모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런 거, 이런 정보들을 보낸 거, 그런 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 학생이 신체, 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면 이제 학교 폭력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언어 폭력, 학교 폭력 중 언어 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게 되면, 우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등 자료를 수집한 뒤, 이 언어 폭력을 이제 말 그대로 말로 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건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뒤 학교에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 학생은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용 등 가해 학생의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정신과 진료 내역서나 상담센터 상담 내용 이런 거는 한 번 진료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 번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당했으면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당연히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후 전담기구가 개최되면, 이건 학교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담기구가 개최되면 가해 학생이 반성하면서 피해 학생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 학생 입장에서. 근데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폭, 즉 학폭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해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전담기구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에 설치된 기구고, 이 전담기구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안을 학교폭력에 보낼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안 보낼지, 즉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이 두 가지만 결정하는 거고, 그 외에 권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이 학폭위의 권한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 즉 피해 관련 학생이랑 가해 관련 학생한테 각각 조치를 내리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라서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 학생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 파일 이런 것도 준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고를 한 다음에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이런 것들을 그런 객관적인 자료,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다녔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보해가지고 더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이나 학생들의 진술서, 이런 것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요거 그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의 언어 폭력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이며 심각하다는 점, 그다음에 가해 학생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학폭에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나 피해 관련 학생한테 각각 조치를 내린 겁니다. 피해 관련 학생은 당연히 피해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뭐 조치를 받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가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조치가 내려지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언어폭력, 즉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서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 학생한테 조치를 내릴 때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학교폭력, 언어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로 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주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가해 학생이 경미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내려지는 조치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받았으면 학교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뭐 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원하는 조치를 가해 관련 학생한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교 폭력, 특히나 이제 언어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제 뭐 섣불리 이렇게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섣불리 대응했다 아무런 조치를 못 주면 오히려 오히려 무고하게 신고했다고 하면서 이제 학교 폭력으로 다시 신고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이제 가해 학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이 엄청나게 커서 이제 거의 뭐 피해 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뭐 가해 학생한테 내려진 게 뭐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가 이렇게 내려지면 정말 좀 그건 타당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어필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그 요건 충족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